그냥 평생 당연하게 음반 나오는 것만 해도 회사에 감사해야지, 회사는 손해보고 음반 내주는 거니까 내가 더 열심히 예능 띄고 광고 찍어서 돈 벌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이승기 음원 수익 제로, 여러분들은 믿겨지시나요? 지금 엔터씬에서 제일 핫한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딜 가도 다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고 있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주 동안 엔터 직원들끼리 만나면 다 강다니엘 CJ 사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바로 또 이슈가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요계에서 가장 이미지 좋은 남자 여자 뽑아보라 하면 남자는 이승기, 여자는 아이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승기는 우리나라에서 탑클래스 가수이자 배우이자 연예인이자 멀티 엔터테이너죠. 사기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톱클래스 연예인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해서 수십억 원의 정산을 떼먹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저도 이게 한 15년, 20년 전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엔터 대표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사회가 좋아졌다, 연예계가 좋아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승기 음원 수익 제로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제 경험 속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번 사태 터지고 나서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엄청나게 자세한 정리나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보시고 가볍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서치를 통해서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뿅. 자, 우리가 알던 가수 이승기, 사실 어렸을 때 더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연예계 생활만 거의 20년을 다 해가고 있는데, 누난 내 여자니까, 여행을 떠나요, 삭제 등등, 사실 진짜 이승기 노래 안 듣고 자란 제 나이 또래는 아마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직도 어디선가 노래방에 가면은 누나들에게 누난 내 여자니까를 부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승기는 오늘날까지도 자신은 음원 수익이 나오지 않는 마이너스 가수다라고 알고 있었다 는 겁니다. 대표가 음원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회사는 마이너스를 내가며 너의 음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방송적인 부분으로 광고로 연예인은 돈을 벌어야지 음원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이 최근에 3천만 원이 나왔다라는 걸 전송을 잘못했고, 이승기는 그걸 보고 감격에 겨워서 와, 나도 드디어 마이너스 가수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했다고 해요. 그걸 업계 선배인 가수분께 자랑을 했다고 하죠. 선배, 저도 드디어 음원 수익이 나오나봐요 라고 말이죠. 그 선배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승기 정도 되는 사람이 아직까지 음원 수익이 없었다고? 마이너스 가수였다고? 이거 좀 이상하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승기가 알아보니까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옛날 장부를 제외하고도 기록상에 남아있는 장부 속의 음원 수익만 무려 96억 원이었던 겁니다. 이승기는 평생을 본인은 마이너스 가수고, 가수가 음원을 내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동을 하기 위함이고, 회사는 그것에 대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알고 지내왔는데, 회사는 음원 정산을 단 10원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96억 원을 다 해먹었었던 거죠. 대한민국 표준계약서로만 생각해도 5대5라서 받을 돈이 48억 원이고요. 이승기 정도 되는 톱스타라면 기본적으로 8대2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정산이 8대2인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톱스타들은 기본적으로 7대3이나 8대2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음원 수익으로만 50억 이상을 이승기를 속여서 떼어 먹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 부분에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승기가 가수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음원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가수는 돈을 벌 수 없는 직업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거 완벽하게 회사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학창시절부터 연예계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창시절에 배웠던 개념들 같은 게 당연하게 평생 가져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가수는 돈을 못 버는 직업이다, 가수는 앨범으로 음반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다른 광고나 연예계 활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주입을 시켜버리면
그냥 평생 당연하게 음반 나오는 것만 해도 회사에 감사해야지. 회사는 손해보고 음반 내주는 거니까 내가 더 열심히 예능 띄고 광고 찍어서 돈 벌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승기처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걸 모를 수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연예계가 서로 각자 몸값이 다 다르고 평균적인 임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금전적인 부분이나 돈 버는 거 이런 거 수익 구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상하다고 먼저 말해준 선배가 이승기를 굉장히 예뻐해서 말을 해준 거일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뭐 회사 내부적인 계약이 있겠지 하면서 넘깁니다. 어릴 적에 어떤 상식같이 머리에 딱 박아버리고 그대로 활동시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인사이트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이승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아 보여서 저는 조금 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뿅. 자, 여튼 거의 20년가량을 음원 수익이 1도 없이 열심히 노력만 알고 살던 이승기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회사에다가 나한테 왜 이랬냐 하고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 대표라는 사람은 이승기를 죽여버리겠다. 내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깡패 새끼도 아니고 이게 이승기의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말이죠. 장부를 까서 회사는 정당하게 정산을 했고 계약적인 문제가 없다.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무슨 누락이 있을 거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주겠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자기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탑 아티스트를 죽여버리겠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후크엔터가 작은 엔터도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윤여정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이승기, 이서진 배우, 최근에 이슈에 올랐던 박민영까지 나름 탑급이라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 대표라는 인간이 자기 아티스트가 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이런 쌍팔년도 회사가 탑스타들을 멀쩡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결국에 사랑하는 주변인들하고도 틀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막말을 하는 회사 대표가 말이죠. 이승기의 사부님인 이선희의 매니저 출신이라는 거죠. 이승기는 이선희와 이 회사의 대표가 같이 발굴해내서 키웠던 인재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사부님이랑도 틀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에 이런 부당한 대우들을 받으면서 이 회사에 붙어있던 이유도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한 대표도 평소에 무슨 생각으로 이승기를 대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너 발굴해서 지금까지 키웠는데 뭐 돈 문제 좀 있다고 언론에 제보를 해? 배응망덕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뭐 이렇게 보니까 진짜 깡패랑 다를 게 하나도 없긴 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승기가 예전에 TV에 나와서 하던 말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승기가 자기가 얼마를 버는지 모른다. 나의 출연료나 그런 걸 모르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 라면서 이야기했던 게 재조명이 되는 거죠. 그때는 자기 수익을 숨기려고 일부러 돌려 말하는 건가 하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승기의 매니저의 카톡이 또 공개가 됐는데 이승기가 스태프들이랑 같이 식대로 5만원을 사용했다고 회사 대표에게 꼽을 먹는 카톡이에요. 이승기 정도면 식대로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 나와도 가만히 냅두면 수십억을 벌어다 주는 톱스타인데 이승기 매니저에게 식대가 5만원이 나왔다고 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승기의 법카 한도가 200만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검소한 슈퍼스타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게 정말 검소할 수밖에 없었던 슈퍼스타였던 겁니다. 뿅. 자, 그럼 요즘 K-POP 업계에서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요즘 업계 대표들이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데 남자 아이돌로 유사연애하는 대표나 이런 이승기 뽑아먹는 이런 나쁜 대표들 말고 정말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말이죠. 정산이 굉장히 철저해졌습니다. 음반, 음원 수익이라고 하죠. 이게 평균치가 옛날하고 다르게 딱 잡혀서 나오게 되었어요. 음반 1만 장 판매에 1억 원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떨어지는 수익이 음반 1만 장에 1억 원, 그러니까 50만 장을 팔았으면 50억 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저작권적으로 뭐 따로 나가는 돈이랑 밴드들이나 작곡가나 이런 분들한테 떨어지는 돈,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회사랑 5대5로 나누거나 회사 6, 아이돌 4 정도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4를 아이돌 멤버 수대로 이제 쪼개서 주게 되는데 멤버들마다 계약 조항이 다 달라서 받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딱딱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도 혹시나 어떤 멤버는 더 많이 받고 어떤 멤버는 더 적게 받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팀워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아침부터 당일 밤까지 정산을 받는 모든 멤버들을 한 명씩 회계팀에서 나서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는 몇 %에서 이만큼 들어오고 어떤 거는 얼만큼 들어오고 하나하나 다 확인을 시켜주고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는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돌 정산 2를 엔터 직원들은 D-Day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조건 그날은 야근을 하는 날이니까 하루 만에 정산받는 모든 멤버들을 상담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날이라고 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회사들, 멀쩡한 회사들은 다 이렇게 철저하게 정산이 나오게 됩니다. 뭐 SM, YG, JYP, 카카오, 하이브 뭐 이런 쪽 회사들은 다 이렇게 해요.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너무나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회사들이 더 많다는 거,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아이돌을 준비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지금의 정산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꼭 회사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X도 그렇고 이승기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이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것들을 부당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게 자꾸자꾸 보이고 그것들이 끌어져 나오고 하는 건 말이죠. 썩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썩어 있는 곳은 마냥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